난 춤 못 춰. 다시 말하는데 어림도 없어. 안 돼. 모탈라 차리신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방금 그건 하이스쿨 뮤지컬 패러디였어요. 누군가 유명인사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뜻은 아니죠. 30초 상식 애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기 못하는 10명의 유명인사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12. 제이든 스미스. 아버지인 윌 스미스 덕에 제이든은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윌 스미스는 그를 퍼스트 오브 해피니스, 애프터 어스와 같은 촬영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연기를 하도록 캐스팅했습니다. 영화계에 빠르게 발을 담근 데가 꽤 오래 머무르긴 했지만 제이든 스미스는 자신이 찍고 있는 촬영에 아무 관심이 없는 채로 그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연기했던 캐릭터들은 전혀 생기가 없었으며 복잡한 결과를 내곤 했죠. 애프터 어스로 호평을 받았던 2013년까지 연기를 한 후 제이든 스미스는 그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음악이죠. 2010년 더 가라데 키드리부트 엔딩 크레딧에 올라간 노래인 네버 세이 네버를 만들면서 그가 캐나다인 음악가인 저스틴 비버와 콜라보했을 때 그의 음악적 재능을 잠깐 엿본 적이 있는데요. 제이든 스미스는 실제로 2017년에 그의 데뷔 앨범인 사이어를 냈고 이후로 음악계에서 꾸준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패션계에서도 컨셉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요. 배우로서는 끔찍한 실력일지 몰라도 미심쩍은 양육 과정에 비해 그는 괜찮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9위 채닝 테이텀. 채닝 테이텀은 2006년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장르의 영화에 캐스팅되면서 갑자기 연기의 세계의 발을 들이게 됩니다. 스텝업은 채닝 테이텀의 춤 실력에 무게를 둔 드라마틱한 작품이었지만 아만다 바인스와 함께한 코미디 영화인 쉬즈 더맨은 콤비 장면에서 그에게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도 그랬고요. 사실 채닝 테이텀은 연기를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의 연기를 보고 울거나 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세스 로건처럼 자신에게 딱 맞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만다 바인스와 함께 영화를 찍은 후 그는 코미디 영화가 자신에게 꼭 맞다고 생각하고 이에 중독된 것이 분명합니다. 코미디의 거장들인 조나 힐스, 산드라 블럭, 데니 맥브라이드 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몇 개의 역할을 맡으면서 이러한 사실이 분명해졌죠. 그가 21점프 스트리트, 킹즈먼 등의 프랜차이즈 작품에 계속해서 캐스팅됨에 따라 채닝 테이텀의 커리어는 조금씩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패트릭 스웨이지 주연의 드라마 고스트의 리부트 버전에 캐스팅되기까지 했는데요. 그 캐릭터가 얼마나 진지한 역할인지 생각하면 이 캐스팅은 채닝 테이텀에게 있어선 조금 발을 잘못 디딘 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최근 그가 배우라기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매직 마이크 3에서 드러났는데요. 이 영화는 캐릭터 설정상 오글거리는 대사가 엄청나게 많은 영화인데요. 채닝 테이텀은 이 영화에서 딱딱하기 그지없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다 딱딱하기만 한 건 아니었지만요. 잠깐만요. 어쨌든 그가 자신이 잘하는 것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소니가 마침내 23 점프 스트리트를 제작할 자금을 얻게 되었으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8위 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이 자신을 배우로 연관시키는 일은 잘 없는 편인데요.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카다시안의 스타성은 일종의 사업에 가까운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유명해지는 데에 그 의미가 있죠. 리얼리티 쇼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녀에게 더 많은 유명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게 참 다행이죠. 왜냐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킴 카다시안은 이전에 배우가 되고자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정말 별로였거든요. 그녀는 자신이 영화계에서 처음으로 맡을 역할이 뭔가 전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스카 상을 받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녀가 2008년에 디제스터 무비라는 제목의 영화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것도 이유에서였죠. 킴 카다시안은 리사라는 역할을 연기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녀 자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 영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영화를 패러디한 것이었어요. 하이스쿨 뮤지컬에서부터 인크레더블 헐크까지 심지어 인디애나 존스, 보여 이런 것들이 영화 전반에 걸쳐 널려 있었어요. 이 영화는 2000년대 초중반 시기에 나온 패러디 영화 중 가장 대중 없는 영화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구잡이였던 것은 킴 카다시안의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큐카드에 적힌 대사를 그냥 읽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고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연기가 너무 엉망이라서 잠깐 스포하자면 킴 카다시안이 맡았던 캐릭터가 영화에서 절반 정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운석에 치이게 되거든요. 말했잖아요. 대중 없다니까요. 증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그녀에게 전 남자친구인 피트 데이비슨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킴 카다시안의 연기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알게 된 사람이니까요. 2020년 그녀가 SNL에서 호스트로 출연했을 때 킴 카다시안은 대사를 실수하고 캐릭터를 망치고 전반적으로 전혀 진지하게 임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실 그녀를 스케치숍에 호스트로 출연하게끔 한 사람의 잘못이죠. 제발 좀 현실을 사세요. 킴 카다시안. 7위 크리스 프렛. 여러분도 그가 누군지 아실지도 모릅니다. 스타로드죠. 크리스 프렛은 크게 히트한 다큐멘터리인 팍스 앤 레코레이션에서 처음으로 사랑스러운 앤디 드와이어 역을 맡았을 때부터 쭉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쥐라기 공원 시리즈나 마블 유니버스 같은 블록버스터급 영화에 캐스팅되었고 지금은 심지어 마리오의 성우를 맡고 있죠. 아무도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니길 바라지만요. 크리스 프렛은 연기에 그렇게까지 재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코미디 쪽에서는 입지가 굳은 연기자지만 그 외에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상황에도 캐릭터에도 맞지 않는 연기를 하곤 하죠. 이걸로도 부족해서 크리스 프렛은 세상에 대해 꽤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크리스 프렛은 힐송 처치라고 불리는 단체와 연관된 적이 있는데요. 이 거대한 교회는 LGBTQ+에 반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단체와 크리스 프렛이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에 가까웠는데요. 이후 그의 전 부인이자 동료 배우인 애나 페리스가 크리스 프렛이 그들의 신념에 반대하는 것은 분명 아니었다고 말함으로써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애니 페리스에 의하면 크리스 프렛은 교회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서 2022년까지 자신이 그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딱히 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봐요. 크리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지저분한 짓들을 해왔을지도 모르는데요. 그걸 비난하는 건 바위를 피하는 거랑 다를 바 없지 않나요? 6위 데이브 바티스타. 크고 무서운 바티스타는 2002년 레슬링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신중히 고려해야 할 만한 실력자로 곧장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드웨인 존슨이나 존 시나와 같은 동료 WWE 파이터들과 마찬가지로 데이브 바티스타 역시 영화계로 진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맨 위드 더 아이언 피스트에서 잔인한 브레스 바디로 출연하면서 영화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거대한 덩치를 가진 남자인데요. 데이브 바티스타처럼요. 이 영화는 딱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 그가 영화계에 데뷔하기는 했지만 데이브가 연기하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그가 딱 두 가지의 표정만 지을 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와, 하는 거 아니면 휴, 하는 거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드렉스 같은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긴 하지만 록 앳 더 케빈이나 아미 오브 더 데드처럼 대사가 더 많은 중요한 배역을 맡기에는 있잖아요. 좀 다양할 필요가 있어요. 드웨인 존슨이나 존 시나의 경우에는 비교적 연기 쪽으로 괜찮은 경력을 쌓았습니다만 바티스타의 경우에는 그가 정확히 어떤 장르 같은 데에 정착해야 할지 정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이스파이 코미디였죠.
연기는 엉망이었고요. 아미 오브 더 데드 액션 좀비 영화였고요. 여전히 연기는 엉망이었습니다. 노겟 더 케빈 서스펜스 스릴러였고요. 연기는 엉망이고요. 패턴이 보이세요? 패턴이 보이시냐고요. 지금까지 그가 별다른 코멘트 없이 꾸준히 맡아오고 있는 배역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3편이 나오면서 드렉스 역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4편이 준비가 된 상태긴 하지만 찍는 데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 마이스파이 나 다른 걸 또 보게 될지도 모르죠.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제발. 5위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의 가장 이상한 점은 그의 잘못된 행동과 실제 선보다 거대한 페르소나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는 파티를 엄청나게 좋아하지도 않고 불법 약물 같은 것을 이용한 적도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세트장이나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이러한 내용과는 정반대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자신의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세트장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 괴상한 행동 때문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몇 년간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면서 그는 바퀴벌레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를 뽑거나 뱀과 싸우거나 촬영을 하는데 힌트를 좀 얻겠답시고 동료 연기자를 트레일러에서 약에 취하게 만들기까지 온갖 기행을 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 그의 연기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은 촬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함으로써 맡은 역할에 대하여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대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가 몇 년간 찍어온 영화들을 좀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캐릭터를 다 연기해왔잖아요. 경찰, 슈퍼히어로, 저널리스트, 보물사냥꾼, 핑볼 덕후, 게다가 이제는 드라큘라 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는 자신이 역대 최고로 재능 있는 연기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5년 내내 명상을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 그의 얼굴에 대고 갑자기 뿔필이라도 분 것 같거든요. 4위 테일러 로트너. 테일러 로트너는 2005년에 처음으로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어렵고 생기로 가득했어요. 그가 맡은 첫 번째 역할은 샤크보이와 라바걸에서 샤크보이인 로버트 로드리게즈 역할을 맡은 거였는데요. 고전 코미디인 치퍼, 바이 더 더즌의 시퀄에서 엘리언, 머타 역을 맡기도 했죠. 저 그 영화 진짜 좋아해요. 그가 나이가 들면서 그가 맡는 역할들도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트와일라잇에서 로버트 패틴슨과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함께 제이콥 블랙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트와일라잇 시리즈 자체가 보기 힘들긴 한데 그 중에서도 테일러 로트너의 연기는 정말 봐주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이콥은 늑대라서 강하고 위험 있는 캐릭터였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징징거리기나 하고 슬픈 캐릭터로 비춰졌습니다. 트와일라잇 시리즈가 끝날 때쯤 테일러 로트너는 고해산 영화에서부터 아담 샌들러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수준의 영화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그가 맡았던 마지막 큰 역할이었습니다. 아담 샌들러의 넷플릭스 개봉작인 리디큘러스 6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거였죠. 그 영화가 존재하는지도 잊고 계셨나요? 잘 됐네요. 계속 그렇게 사시는 게 좋겠어요. 테일러 로트너의 연기는 몇 년째 전혀 늘지 않았지만 그는 스트리밍 방송 쪽에서 이름을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 좀 데리고 트와일라잇 시리즈 좀 찍어주세요. 제발요. 3위 실베스터 스텔론. 실베스터 스텔론은 로키 시리즈에서 주인공 파이터인 로키 역할을 맡으면서 1970년대 할리우드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가 액션 영화만 연달아서 찍으면서 연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영화들이 다 거기서 거기였다는데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로키에서 그는 우울한 복서 역할을 맡았고 람보에서는 우울한 해병 역할이었죠. 익스펜더블에서는 그 자신을 연기했는데요. 그게 그냥 우울한 해병이잖아요. 패턴이 보이세요? 사람들은 항상 영화에서 보이는 실베스터 스텔론의 연기를 찬양하곤 하지만 이 사람 사실 연기할 게 없다고요. 그가 나온 포스터를 전부 모아서 나란히 놓으면 분명 계속 나이만 먹은 똑같은 얼굴일걸요. 최근에는 그가 딱히 영화계에 주류에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심지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에서 스타호크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할이 뭐게요? 우울한 우주 해적이에요. 그가 무슨 역할을 맡았건 간에 그가 영화에서 하는 마지막 대사가 흐어일 거라는 건 우리 모두 알 수 있을 정도죠. 2위 존 트라볼타. 와, 저 막 소름 돋아요. 제 생각엔 존 트라볼타 얘기를 하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존 트라볼타는 1978년 뮤지컬 그리스에서 검은 가죽 자켓과 헤어제를 바른 남자로 뮤지컬 역사에 남은 바 있습니다. 영화가 성공함에 따라 존 트라볼타는 이후 20년간 펄프 픽션이나 페이스 오프와 같은 몇 개의 고해산 영화에서 여러 개의 역할을 맡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2007년에 개봉한 영화 헤어스프레이 영화에서 에드나 텀블러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잠시 뮤지컬계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이 영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별로 좋은 배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한 예시로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몇 년째 딱딱하기만 했습니다. 페이스 오프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자기를 흉내내는 척하는 게 그가 지금까지 한 연기 중 최고의 연기였죠. 그의 끔찍한 연기의 재능이 잘 드러난 영화 중 하나는 SF계의 쓰레기 영화인 배틀필드 이너스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는 존 트라볼타와 프레데터가 낳은 아이처럼 생긴 외계인 경비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 스타일 자체도 끔찍한데 존 트라볼타가 이 영화를 직접 쓰고 제작한 뒤에 자기 자신을 캐스팅함으로써 그는 당당하게 연기 못하는 배우 리스트에 자기 자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글자 그대로 영화의 최종 결과물의 모든 대사를 썼고 이 영화는 여전히 불타는 우주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습니다. 1위는 제러드 레토입니다. 제라드는 재미있는 친구예요. 그는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었고 메소드 연기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으며 그냥 인정하자고요. 이 친구 연기 진짜 구려요. 연기자로서 제러드 레토는 몇 년 동안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왔는데요. 이중 사랑받은 캐릭터는 정말 드뭅니다. 마블 시리즈 중 넷플릭스에 개봉한 단독 영화로 모비우스 연기를 했지만 엉망이 됐고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맡았던 역할도 그쵸. 잠깐 조커 얘기도 해볼까요? 지난 몇 년간 제러드 레토에 대한 동료 연기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 빼고 다 있었습니다. 조커를 찍으면서 그는 동료 배우들에게 선물이랍시고 중고 성인용품이나 돼지머리 혹은 살아있는 뱀 따위를 트레일러에 남겨두고 오곤 했습니다. 그는 그게 조커로서의 메소드 연기의 일부였다고 해명했지만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다들 그가 그냥 좀 그만하고 진정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에 더해서 제러드 레토는 자기 캐릭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화난 캐릭터나 조용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을 때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가 쌓아온 경력상 한 번도 누군가 그의 연기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적은 없지만 다들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일단 그런 셈 칠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경력은 안정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러드 레토는 CG 기술을 사용해보기로 결심한 것 같은데요. 올해 여름에 개봉하기로 되어 있는 헌티드 맨션 영화에서 자신의 얼굴을 귀신 같은 굴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그의 마지막 연기이길 기도하면서 그가 계속 유령인 채 남아있기를 기도해보자고요. 여기까지 연기 못하는 배우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배우 중 우리가 놓친 사람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